오늘 새벽에 석방됐던 장시호 씨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국정농단 게이트에서요. 고개 숙이고 청문회에 나왔던 게 벌써 200일이나 흘렀습니다. 장시호 씨 오늘 나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요? 검찰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기 스포츠장 설립에 관여하셨습니까? 국민 떼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해주세요.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만 성 1심 선고까지 어떻게 지내실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씨가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보면요, 정말 장시호 씨는 정말 예뻐 죽을 겁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씨에게만은 뭐 아이스크림 사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네, 정도인데. 근데 저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두 발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장시호 씨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만 네.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도 저 고개를 들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심지어 안민석 의원이 저 믿지요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당당했던 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왜 제가 특검 이야기 했냐면 저분이 네. 어쨌든 태블릿 PC가 갖고 있다가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갖고 있다가 아 우리 집에 가면 저거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걸로 보이는 차명폰의 넘버를 갖다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핸드폰 번호라도 기억했다 알려졌는데 마침 그게 맞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뭐 이 대화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것도 있네요. 저 빨간 가방, 검은 가방. 저것도 어쨌든 장시호 금고 씨가 검은고? 찾지는 네. 못했지만 그런 빨간 검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최순실 씨는 장시호 씨가 미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볼 때도 장시호 씨는 정말 미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그 이재용 씨와 이거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 저는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 알리바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장시호 씨는 그동안에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논리를 깨는 것이 이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숙제일 것이고 반면에 장시호 씨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고요. 또 하나 네. 그래도 저분은 아들이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네.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장시호 씨는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긴 했지만 마음 편하게 지금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저렇게 된 겁니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것이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자기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거는 장시호와 김종에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시호가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고 검찰도 공장을 바꿨어요. 이 주된 사람이 장시호가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엔 최순실과 장시호는 서로 이용가 대립될 수밖에 없고 장시호가 굳이 자기가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모를 보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의 어머니조차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꾸로 검찰에 가서는 장시호 씨 핑계를 대면서 장시호 씨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이거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과의 관계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매들끼리 장시호 씨의 어머니와 최순실 관계도 나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부딪힌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도 장시호 씨는 계속 검찰에 협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짧게, 자신의 짧게.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아들도 집에 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봐준 거고요. 그러면 어제 보면은 가장 눈에 띄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가름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는 게 그겁니다. 저 최순득, 최순실 관계와 정유라, 장시호의 관계인데 네.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이제 최순실 씨가 이웃에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외국 나가라 했다가 결국 어디 갔습니까? 장시호가 있는 제주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트칼 테러 당했을 때도 최순득 씨 집에서 머무른 거로 보도가 됐는데 네. 그랬던 사이인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순득 씨가 검찰에 가서 최순실 씨를 만납니다. 대면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시호 우리 딸 좀 잘 부탁해 그랬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언니한테
걱정 마 언니 내가 잘할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JTBC 보도는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도 이모를 그때부터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자, 암에 걸린 엄마가 와서 검찰에 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는 네. 조카 이모 사이에서 그 반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인생사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관심은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가 만날까 과연 만나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 얘기를 듣고 정유라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 엄마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된 어떤 내용을 말을 해줄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저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촌 간에는 오히려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거나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오히려 부모님보다 그 오히려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굳이 장시호 씨가 있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장시호 씨가 아파트를 구해주고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때. 네. 만나주지도 않는 사이였는데 장시호 씨하고는 그나마 얘기가 통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서로 그렇게 의지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지금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이며 장시호 씨와 그 정유라 씨의 관계는 이미 거의 원수 관계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정유라 씨가 아무리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하고 장시호 씨하고 저렇게 원수지간처럼 등을 돌려버렸는데 만약에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한테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 그게 검찰로 들어갈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가 그 두 사람의 네, 변호인이라면은 열수록 최순실 네, 씨가 입을 다물 수 없는 폭로만 했던 장시호 씨 아니었겠습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장시호 씨를 보면 상당히 가슴이 타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자기 책임 중에 일부를 장시호한테 떠넘기고 자기 짐을 자르려다가 이제 실패한 것뿐이죠. 근데 네. 제가 그 장시호와 정유라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둘이 만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둘이 만나고 나서 나오는 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이것이 둘이서 맞춘 진술일 가능성이 우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에게 다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안 만나게 하는 것이 낫고 네.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과 장시호는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둘이 만나서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이 사건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네. 애초에 자기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은 사건이 어느 정도 적은 상황에서 정리가 됐을 텐데 방금 이야기하는 그 동계 스포츠 재단은 자기 조카 장시호한테 떠넘겨버리고 네. 그다음에 뭐 K스포츠 미래재단 같은 거는 고영태 일당한테 떠넘기고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떠넘기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배신을 하고 더 큰 진실을 밝힘으로써 더 총체적인 본질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발점이 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경계의 담장을 내가 낮춰서 최순실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최순실 씨는 자기 혐의가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국정농단을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떠넘기고 나면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씨 논리가 뭐였어요? 고영태하고 불륜 관계였고 그걸로 인해서 다 엮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렸으니까 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쓰러져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변호사님, 근데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치소에 떠날 때 장시호 씨는 그동안 나올 때도 보면 늘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여성 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저게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볼까 봐 그러는 겁니까? 그렇겠죠. 법정에 사실 수의를 입고 나오건 아니면 자기 사복을 입고 나오건 그거는 뭐 본인 선택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사건이고 결국에 사진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자기 아들을 보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지? 그렇게 되면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평소에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구치소 나올 때도 옷차림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검은색과 흰색으로. 저는 보면 그러니까요. 아 우리 엄마한테 봉사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점이 관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의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보다 더 이제 좀 의지가 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볼 때 네. 장시호 씨는 정말 문제적 사람인 건 틀림없는 이유가 자, 아까도 저 자막으로 잠시 나왔지만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걱정을 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유언장도 갖고 있다. 뭐 그런 네. 이야기 하면서 최순덕 씨 엄마한테 계속 조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 통화 좀 하게 좀 엄마가 좀 해봐. 근데 그 당시 대화를 보면 최순덕 씨는 마땅치 않았던 거로 봅니다. 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여비스를 전화했는데 그게 윤전추 씨 같은데 그렇죠. 그때 이 최순덕 씨는 윤전추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비스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가 볼 때는 정말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라고 장시호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그게 좀 듭니다.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그때 좀 에피소드 비슷한 게요. 네. 그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시호가 그 최순실이 연락하면서 모든 거 다 해결을 해줄 테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이제 다 해결되는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지금 벼랑맞은 꼴이 돼버린 셈이죠. 어떻게 보면. 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만. 1심 선고까지 어떻게 지내실게요? 앞으로도 검찰 수사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보면요 정말 장시호 씨는 정말 예뻐 죽을 겁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씨에게만은 뭐 아이스크림 사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네, 정도인데. 근데 저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두 발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장시호 씨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만 네.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도 있네요. 저 빨간 가방, 검은 가방. 저것도 어쨌든 빨간 장시호 금고 씨가 검은하고. 찾지는 네. 못했지만 그런 빨간 검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최순실 씨는 장시호 씨가 미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볼 때도 장시호 씨는 정말 미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그 이재용 씨와 이거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 저는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 알리바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장시호 씨는 그동안에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논리를 깨는 것이 이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숙제일 것이고 반면에 장시호 씨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고요. 또 하나 네. 그래도 저분은 아들이 아마 보고 오늘 새벽에 석방됐던 장시호 씨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국정농단 게이트에서요. 고개 숙이고 청문회에 나왔던 게 벌써 200일이나 흘렀습니다. 장시호 씨 오늘 나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요? 검찰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기 스포츠장 설립에 관여하셨습니까? 국민 떼어주신 말씀 없으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또 저 고개를 들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심지어 안민석 의원이 저 믿지요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당당했던 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왜 제가 특검 이야기했냐면 저분이 네. 어쨌든 태블릿 PC가 갖고 있다가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갖고 있다가 우리 집에 가면 저거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걸로 보이는 차명폰의 넘버를 갖다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기억했다 알려줬는데 마침 그게 맞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뭐 이 대화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싶을 겁니다. 네.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래서 장시호 씨는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긴 했지만 마음 편하게 지금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저렇게 된 겁니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것이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자기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거는 장시호와 김종에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시호가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고 검찰도 공장을 바꿨어요. 이 주된 사람이 장시호가 아니라 최순실